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점점 날씨가 더 더워지고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화장이 멜팅, 땀 때문에 녹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절대 안 번지고 땀을 흘려도 피부 화장이 살아남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아주 삶의 질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 같이 시작할게요. 시작! 사실 땀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은 물만 신경 쓰면 되니까 완벽 방수가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땀나는 상황은 그만큼 유분도 많이 나와요. 온도가 높고 또 너무 오일리하기 때문에 더 메이크업이 잘 지워져요. 그래서 땀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일단 지워질 걸 대비하고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볍게가 포인트입니다. 절대 무겁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지워진다 생각하면서 그 지워진 부분과 내 메이크업한 부분이 너무 차이나지 않게 해서 얼룩짐과 지저분해 보이는 걸 방지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일단 스킨케어 다 했고 선크림까지 발랐어요. 이 상태에서 어떤 걸 바르든 간에 픽서부터 뿌리고 시작할게요. 조금 많이 뿌렸거든요. 깨끗한 퍼프에 조금 뿌리고 두드려서 흡수시킬게요. 넉넉하게 뿌리고 이렇게 두드려주는 게 좋아요. 조금만 뿌리면 픽서 효과가 덜 나오고 또 너무 많이 뿌려서 방치하면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뿌리고 두드려주세요. 그래야 픽서 효과가 딱 나옵니다. 자, 베이스는 3가지로 나눠서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톤업이에요. 나는 피부 메이크업에 있어서 톤업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사실 땀 방수 메이크업에선 톤업이 좋지 않아요. 내 피부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워졌을 때 티가 너무 많이 나요. 하얀 국물이 뚝뚝 흐르는 거죠. 그러면 더 얼룩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톤업보다는 그냥 내 피부톤에 딱 맞추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런데 나는 죽어도 톤업은 포기 못하겠다 이런 분이라면 얼굴 전체적으로는 절대 톤업하지 않고 중심부만 톤업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이 안쪽만. 이렇게 한다 해도 얼굴이 전혀 칙칙해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 중심부만 이렇게 나와 보이니까 얼굴에 입체감이 살아요. 미간, 이마, 중심부, 안쪽 볼, 콧대 살짝, 턱. 이쪽에만 바르는 걸 추천해드려요. 여기만 이렇게 발라도 충분히 얼굴은 화사해 보입니다. 여기는 안 발랐고요. 딱 여기만. 이 외곽까지 자외선 차단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투명 선크림으로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거기서 자외선 차단한다 생각하시고 안쪽만 톤업 선크림 바르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야 땀났을 때 지워지는 거 티 안 나서 정말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타입은 바로 세미 파데프리예요. 나는 더운 날에 쿠션 파운데이션 답답해서 안 바른다. 그냥 비비크림이나 가벼운 색보정되는 선크림만 바른다. 이런 분 계시죠? 이런 분도 똑같아요. 얼굴 안쪽 위주로 발라주시고 외곽 부위는 최대한 안 발라주세요. 그래서 일단 투명 선크림 다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비비크림을 바를게요. 바이에콤 제품인데 옛날에 광고도 했었어요. 커버력이 높진 않고 자연스러운 편인데 피부를 좀 가볍게 깔끔해 보이도록 만들어주고 발림성이 너무 좋아서 계속 잘 썼던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쿠션처럼 되어 있어서 밖에서 들고 다니기에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눌러서 짠 다음에 퍼프에 균일하게 묻혀요. 이렇게 둥글리면서 묻히면 돼요. 커버력이 세지 않아서 양 조절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두드리면 돼요. 가볍게. 안쪽 위주로만 발라주세요. 볼 안쪽, 이마 중앙 쪽, 미간, 그 다음 코, 피부톤에 밝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발라도 바른 부위와 안 바른 부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턱 발라주시고 인중에도 땀 많이 나잖아요. 일단 바르지 마시고 다른 부위 먼저 발라주세요. 피부가 드라마틱하게 커버되진 않았지만 되게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광도 너무 예쁘게 나요. 이렇게 하고 난 좀 가리고 싶은 게 남아있다 이러면 드롭비 컨실러 펜슬이거든요. 다이소에서 팔아요. 그냥 대충 커버할 때 바르기 너무 편해서 가볍게 하는 날 제가 잘 쓰는 컨실러 펜슬이거든요. 이렇게 다크서클 발라주고 잡티들 이렇게 가볍게 커버하면 돼요. 그리고 땀 너무 많이 나는 인중 이런 부분은 그냥 퍼프의 잔량만 사용해서 살짝 지나가주세요. 거의 안 바르는 듯이. 여기가 좀 어두운 분도 계시잖아요. 그냥 그 톤만 살짝 커버한다는 생각으로 살짝. 그리고 외곽은 아예 안 발랐잖아요. 혹시나 경계가 질 수 있으니까 티슈에 이렇게 퍼프 꼭 짜서 거의 안 나오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경계 부분만 두드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경계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안 바른 곳, 바른 곳 경계 없이 아주 자연스러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쪽은 피부가 너무 가벼워서 묻어나오는 것도 없고 땀나서 지워질 일도 없고 이쪽만 가볍게 비비크림으로 커버한 거죠. 땀이 흘러내려도 지워지는 게 눈에 덜 보일 거예요. 세 번째 타입은 바로 파운데이션 쿠션이에요. 나는 정말 피부 메이크업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비비크림으로는 안 된다. 완벽 커버하고 싶다. 이런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베이스 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파운데이션이든 쿠션이든 세미 매트 타입을 추천해드리거든요. 매트한 파우더리한 제형이 물과 유분에 강한 편이에요. 저는 일단 두 가지를 들고 왔어요. 삐어 제품은 저번에 광고도 했었던 제품이거든요. 일단 마무리감이 정석인 세미 매트 느낌이에요. 적절하게 건조하지 않지만 보송하게 잘 잡아주고요. 정말 얇게 발려서 좋아요. 그리고 이런 얇은 제형은 요철에 강해요. 요철들이 두꺼운 제형과 만나면 더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얇게 퍼지는 제형은 그런 요철을 어느 정도 잘 커버해주기 때문에 나는 얇게 발리는 거 좋아한다? 그리고 좀 요철이 있는 편이다. 그러면 이 제품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제품도 써봤는데 너무 괜찮아서 오늘 보여드리거든요. 이거는 살짝 더 커버력이 있어요. 메쉬 타입이기 때문에 촉촉하게 발려요. 촉촉하게 발리다가 어느 정도 커버를 잘 해주고 마무리감은 블러 느낌이에요. 엄청 보송보송하지는 않고 딱 블러 느낌? 매끈매끈한. 그래서 나는 너무 뻑뻑 매트한 것보다는 블러 느낌이 좋고 조금 더 커버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제품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클리오 사용할 거고 21N 바를게요. 딱 내 피부톤에 맞추는 게 좋아요. 너무 밝지 않게 컬러를 선택해주세요. 자, 메쉬 타입은 꾹 누르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쓸어주시면 좋아요. 전체적으로 힘을 빼고 쓸어주시면 많지 않게 묻어요. 조금만 양 조절하고 조금씩 얇게 바를게요. 제가 바르는 양을 보시면 돼요. 되게 조금씩 바르죠? 모공이 커서 여기는 이렇게 쓸어줄게요. 쓸어주고 두드리기. 약간 커버가 덜 돼서 조금 묻히고 또 덧바르면 돼요. 한 번에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부족함 느끼면 또 덧바르고 또 부족하면 또 덧바르고 얇게 계속 발리니까 밀착이 너무 잘 돼요. 이러면 확실히 덜 지워져요. 이마 역시 중앙 위주로 발라주시고 외곽은 거의 안 바르기. 저는 헤어라인, 외곽 이런데 커버가 정말 필요해요. 발라야 돼요. 이런 분은 그런 외곽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시되 제가 바르는 것처럼 얇게 여러 번 발라주세요. 그러면 밀착이 딱 될 거예요. 인중은 그냥 정말 남은 양으로 바르는데 안 바르는데 이렇게 쓸어주세요. 힘 빼고 이렇게 쓸어주면 톤 정리 살짝 되면서 많이 안 발라지니까 묻어나온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코 쓸어줘서 모공 커버할게요. 내가 원래 바르던 베이스의 80%만 바른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커버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멀리서 봤을 때는 좀 정리되어 보인다, 깔끔해 보인다 그 정도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피부도 답답하지 않고 밀착 딱 되니까 덜 지워져요. 확실히 이렇게 해야 덜 지워져요. 자, 이제 부족한 커버를 컨실러로 따로 해주세요. 쿠션으로 다 하려고 하면 또 두꺼워지니까 커버 필요한 곳만 이걸로 딱 하는 거죠. 이것도 드롭비 제품인데 리퀴드 타입이에요.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리면서 커버력이 어느 정도 좋아요. 이제 스팟 커버는 컨실러 펜슬로. 자, 이렇게 커버 다 했어요. 너무 피부가 얇은데 커버는 딱 됐죠. 확실히 비비크림 바른 곳보다는 조금 더 완벽하긴 해요, 베이스가. 자, 토너 크림, 비비크림, 쿠션 또는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바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픽서 뿌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려주세요. 두드리면 커버가 망가지니까 이렇게 말릴게요. 한 번 더 고정시키는 거죠. 유분도 덜 나올 거예요. 땀 메이크업에선 파우더 의존도를 살짝 내리는 게 좋아요. 땀이 날 경우에는 파우더를 많이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약간 굳듯이 얼룩지거든요. 훨씬 더 수정이 어렵고 피부도 많이 지저분해질 거예요. 물론 파우더는 하지만 덥다고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스킨케어에서 유분감 줄이고 또 픽서 뿌려서 또 유분감 줄이고 세미 매트 타입 써서 또 유분감을 줄여서 단계별로 유분감을 줄여서 파우더를 조금 적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베이스 막 대충 빨리 하고 파우더 와드드다 많이 하면 땀났을 때 엄청 지저분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우더는 살짝만 할 거예요. 저는 어바웃 톤 쓸게요. 유분이 많이 나는 곳 위주로 이렇게 힘이 약한 살짝 훌렁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얇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쉐딩은 안 할 거예요. 사실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안 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외곽 부분은 계속 안 묻어 나오게 거의 안 발랐는데 쉐딩 가루를 막 입힌다? 땀났을 때 그 쉐딩 다 지워내거든요? 너무 지저분해요. 쉐딩 대신에 어두운 파우더를 할 거예요. 이건 2.5호거든요? 내장 퍼프로 저는 머리카락 달라붙는 걸 싫어해서 머리 푼 날에는 이렇게 외곽 부위 꼭 파우더 하거든요. 여기 끈적이는 거 너무 싫다. 그러면 너무 많지 않게 살짝만 해주세요. 보송하게. 쉐딩보다는 훨씬 깔끔할 거예요. 지워져도. 그리고 이렇게 베이스를 했는데 오후에 땀이 많이 난다. 그럴 때는 손수건이나 티슈로 톡톡 두드려서 닦는 거 추천해드려요. 막 이렇게 쓸면서 닦아주면 다 지워지고 엄청 지저분할 테니까 톡 닦아주시면 딱 깔끔하게 제거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티슈보다는 키친타월 있잖아요. 핸드타월. 빳빳한 티슈가 좋거든요. 좀 두껍고 빳빳한 게 제일 깔끔하게 땀 제거가 될 거예요. 근데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손수건이 제일 좋겠네요. 오늘 블러셔는 피그슈 제품 사용할게요. 블러셔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눈썹을 할 건데요. 눈썹도 땀나면 너무 잘 지워지잖아요. 정말 안 지워지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눈썹 파우더는 꼭 해주세요. 눈썹에 유분기가 있으면 잘 지워져요. 꼭 파우더 해주시고 눈썹 펜슬로 그려도 되는데 난 더 안 지워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아이라이너로 그리시면 더 좋거든요. 리퀴드 타입으로. 근데 이것만으로 다 그리기가 좀 어렵고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쉐딩으로 어느 정도 숱을 채우고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로 그릴 거예요. 이러면 더 빨리 끝나고 쉬워요. 이 쉐딩으로 쓱싹쓱싹 채워주세요. 이제 머리색에 맞는 아이라이너 쓸 거예요. 샌드 브라운 쓸 거예요. 이게 되게 연한 컬러거든요. 힘 빼고 살살 그리면 얇게 그려질 거예요. 꾹 누르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가닥 그리고 쉬고 한 가닥 그리고 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연달아 막 그리면 한 번에 확 진해질 수 있어요. 아이라이너여서 조금씩 그려주셔야 돼요. 빼곡하게 채우지 않아도 돼요. 이미 쉐딩으로 채웠기 때문에 중간중간만 채울 거예요. 스크럽 브러쉬 끝부분만 사용해서 살살 긁어주시면 발색이 연해지거든요. 훨씬 자연스러워져요. 이 스크럽 브러쉬 전체 면을 사용해서 긁어주면 다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부분만 사용해서 살살 긁어주시면 발색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아이실러로 눈썹을 코팅할 거예요. 이거 쓰면 정말 안 번지거든요? 너무 많이 묻히면 좀 빳빳해지거든요, 피부가. 그래서 이렇게 덜어내주시고 끝부분부터 바를게요. 아이라이너로 그리는 거 너무 어렵고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눈썹 펜슬로 그린 다음에 이렇게 매직 실러만 발라주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이 매직 실러는 없고 투명 마스카라는 있다. 그러면 투명 마스카라를 이렇게 덜어주고 손가락에 묻혀주세요. 그 다음에 눈썹에 톡톡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안 번지는 눈화장 보여드릴게요. 먼저 면봉으로 눈두덩, 이 속눈썹 가까이를 한번 닦아주세요. 속눈썹 쪽을. 이쪽에 유분이 있거든요. 스킨케어 하면서 이쪽에 묻어있을 거예요. 유분이 남아있으면 눈화장 번지니까 한번 쓱 닦아주세요. 눈꼬리 그리는 부분이랑 언더도 한번 닦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이 프라이머 바를 거예요. 없으면 생략해도 돼요. 아이 프라이머 없어도 안 번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있으면 바르면 더 좋습니다. 섀도우 발색도 올라가고 유분을 확 잡아주거든요. 손등에 덜어서 이렇게 골고루 붙인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아이 프라이머는 많이 바르면 안 되거든요. 뭉치고 벗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에 묻힌 다음에 안 묻어있는 손가락으로 펴주세요. 많이 바를 필요가 없는 제품이에요. 언더에도 파우더 묻혀서 눈두덩 꼭 파우더 해주세요. 너무 많이는 안 돼요. 그럼 섀도우 발색이 안 올라가거든요. 살짝만 하되 꼭 해주셔야 유분이 확 잡혀서 안 번지거든요. 그리고 속눈썹을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속눈썹 쪽에도 유분이 있어요. 이 스킨케어 하면서 많이 묻거든요. 이 속눈썹도 한번 지나가주세요. 여기 유분기만 제거해도 정말 안 번져요. 언더도 속눈썹 쪽 꼭 발라주세요. 눈꼬리 그리는 것도 꼭 해주시고 이 과정을 꼭 거쳐주셔야 안 번집니다. 삐아 4호 글로잉 드로잉 바를게요. 먼저 베이스 컬러. 베이스도 어느 정도 파우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꼭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눈가 피부도 정리되고 유분기도 한 번 더 잡아주고. 역시 베이스 컬러는 많이 바르면 안 돼요. 이 위에 올라가는 섀도우가 안 먹기 때문에 살짝만 발라주세요. 그리고 음영 컬러 사용해서 눈꼬리
위쪽 앞쪽에 살짝 넣을게요. 애교살 그리실 때는 이런 라이너 타입 있잖아요. 이걸로 먼저 그린 다음에 그 위에 섀도우를 하면 훨씬 오래 가거든요. 라이너만 사용하거나 또는 섀도우만 사용하면 지속력이 부족할 거예요. 라이너로 조금 끈끈하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바로 섀도우를 얹어서 착 붓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먼저 이런 컬러인 12로 사용할게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깨끗한 브러쉬로 문질러주세요. 그러면 훨씬 깔끔해지거든요. 이것도 라이너인데 펄로 되어 있어요. 18호 문샤워. 펄이 지속력이 제일 길거든요. 반짝이 떼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착 붙어버리면 잘 안 떼지잖아요. 이 펄을 먼저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게 과한 펄이 아니어서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펄을 살짝 발라주신 다음에 섀도우를 덮는 거예요. 이런 화사한 컬러를 할 건데 이 위에 살짝만, 두껍지 않게 살짝만 섀도우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라이너의 끈끈함 그리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펄 위에 가루가 딱 코팅되니까 지속력이 더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 거예요. 눈썹에도 사용했던 샌드 브라운 컬러. 먼저 아이라인을 이렇게 채워주고 눈꼬리는 절대 펜슬 타입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 눈꼬리가 제일 많이 번지는 곳이거든요. 깜박깜박하면서 여기로 눈물, 유분이 다 모여요. 근데 여기서 유분에 약한 펜슬 타입으로 그리면 정말 잘 번져요. 그래서 저는 꼭 펜슬 타입으로 그린다고 하더라도 눈꼬리는 꼭 리퀴드 타입으로 그려요. 이게 좋은 게 펜슬, 리퀴드 같이 있어요. 리퀴드는 유분에 좀 강한 편이에요. 물에도 덜 지워지고 그래서 정말 덜 번져요. 이렇게 눈꼬리 그리고 점막 쪽 위주로만 한 번 더 리퀴드 라이너를 그릴게요. 너무 뚝 끊겨 보이니까. 자, 이렇게 라인을 다 그렸어요. 그라데이션 느낌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한 섀도우 사용해서 이 라인 위쪽 살짝 덮어주면 돼요. 눈꼬리 쪽은 리퀴드만 사용했잖아요. 여기만 너무 선명한 느낌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 주고 싶으면 섀도우 사용해서 살짝 덮어주시면 풀어지는 느낌 날 거예요. 조금 더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언더 뒷트임 살짝 할 건데 여기가 또 엄청 번지는 부분이거든요. 조금만 번지는 눈이다 그러면 펜슬 라이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 섀도우보다는 이런 펜슬이 덜 번지니까 눈 주변에 지방도 많고 너무너무 잘 번지는 눈이다. 그러면 아예 언더 뒷트임을 리퀴드 타입으로 하는 거예요. 되게 연한 라이너거든요. 뒷트임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깨끗한 브러쉬로 문질러주세요. 바로 문질러주면 퍼지니까 괜찮은 음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음영감이 약간 아쉬우니까 이 위에 섀도우 살짝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번지지도 않고 지속력도 너무 오래가요. 뭘 해도 너무너무 번지는 눈이다? 그러면 마스카라일 확률이 높아요. 옛날부터 너무너무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마스카라 픽서를 사용하고 마스카라 하면 정말 안 번져요. 이 속눈썹이 정말 하루 종일 그대로예요. 요즘에는 지베르니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솔이 너무 얇아요. 꼼꼼히 바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픽서는 확실히 두꺼운 솔보다는 얇은 솔이 더 좋더라고요. 숨어있는 털까지 꼼꼼하게 바르니까 더 확 지속력을 잡아줘요. 꼼꼼하게 바를게요. 그리고 이런 픽서 바르고 마스카라 바르는 게 귀찮다, 하나만 바르고 싶다 그런 분은 이렇게 픽서에 컬러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마스카라보다 또렷함은 부족하지만 하나만 바르면 되니까 자연스럽게 표현할 때 좋아요. 이렇게 눈화장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직 실러 똑같이 입구에서 양 덜어주시고 아이라인 꼬리 뒤트임 부분 살짝 이렇게 마지막 코팅 해주시면 돼요. 입술은 00 로지보트 그리고 메테오 트랙으로 광을 더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땀 방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건 유분기 제거와 밀착이에요. 피부 화장, 눈썹, 눈화장 모두 유분기 제거부터 시작하면 반은 먹고 들어갈 거예요. 영상 찬찬히 보면서 똑같이 따라해주시면 보송보송하게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